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갈수록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좌파 세력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총장으로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과 갈등을 빚고 특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된 뒤 사실상 정치적 적으로 간주하고 비난의 강도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동안 윤 대통령의 국가 정상화를 위한 일말의 기대를 갖고 직설적 비판을 가급적 자제하던 우파 진영에서도 그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좌우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고립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인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민경욱 전 의원도 선거제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인가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대통령 자격 이론 윤석열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라면서 정면으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서 21대 4.15 총선은 2020년에 있었고 선거 무효소송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졌다. 2022년 3구 대선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다. 선관위 전산망을 점검한 국정원은 2023년 투개표 조작이 가능한 엉터리 시스템이라고 결론을 내렸건만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4년 치러진 22대 40 총선 또한 21대와 똑같은 부정선거 흔적들이 나타났지만 그는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허정구 논설위원은 또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살해하는 1급 내란이다. 국민주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가 권력을 농단하는 내란 중의 내란이다. 지난 4년에 이어 또다시 가짜들이 나라를 통째로 가짜 국가로 만들고 있건만 그는 국가 공권력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1급 내란이 발생해도 국민 주권을 지키지 않는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저지른 범죄는 어느 것 하나 취재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국민 신뢰를 제발로 걷어차고 허수아비의 길을 택한 윤석열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그런 그가 5월 18일 광주에서 또 한 번 허황한 말을 늘어놓았다.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습니다. 5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어냈습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소개한 뒤 왜곡과 아부도 이쯤 되면 상습범이다. 무기고를 털고 교도소를 습격해서 국가의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한 사례가 역사상 어디에 있던가? 성스러운 민주화 운동에 유공자 명단을 숨기는 사례는 또 어디에 있던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출동했다가 숨진 군인과 경찰은 역사의 반역자란 말인가? 5.18의 민주화 항쟁이란 포장을 입힌 것은 노태우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김영삼과 김대중이 살아남기 위해 뒤집어 씌운 탈출구였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정구 논설위원은 마지막으로 국가관도 역사관도 없는 윤석열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웠다는 말을 듣는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다. 부정선거로 자유민주주의가 살해를 당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경욱 전 의원은 선거제도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헌법 수호라는 지상의 의무를 내팽개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압도적 여소야대 입법부의 눈치나 보며 비루한 행동으로 목숨이나 연명할 방도를 찾을 못난 사람입니다.
이재명이 지지하는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안 돼서 놀랐다는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깜놀 대상 우원식이 듣고 퍽이나 좋아했겠네요. 대통령이 저러면 사람들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누가 무슨 생각을 하며 자신을 선택해 대통령을 만들어줬는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부정선거를 파헤쳐주지 않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은 100% 그대를 찍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윤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 진영, 보수 진영에서 최근 지지도가 아주 급락하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재인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저질 좌익 세력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들, 그런 범죄들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실망,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4.15 총선 이후 각종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윤 대통령이 아예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실망과 분노가 또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5.18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했던 말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나온 각종 은행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우파 성향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지금 분노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도대체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이제 더 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윤석열이 오래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될 기대는 사실상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이미 어차피 좌익 세력들은 윤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지금 끌어내리려고 온갖 책동을 벌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우파 세력도 윤 대통령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는 그런 현상이 확산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도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자신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좌파 세력에 추파를 던지는 식으로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우파 세력에서 완전히 지지가 없어지고, 그리고 우파 세력마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리면 윤석열 정권은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똑똑히 알아두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이른바 사회적 특수계급,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수계급이란 것은 어떤 특혜를 지닌 그런 집단, 그런 계급,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북한 공산 집단에 맞서서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한 군 장교들 같은 경우 과거에는 전역 후 취업할 때 가산점 제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서 군 장교들이 전역 후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런 사실 때문에 군 장교를 지원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역 후 취업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근본적 법 정신도 따지고 보면 헌법상의 이 규정, 그러니까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현재 한국에서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적 특수계급이 과연 없습니까?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의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소위 사회적 특수계급 성격이 바로 5.18 유공자들일 것입니다.
일시적 보상금은 물론이고 각종 특혜들을 받고 있죠. 취업에서도 있고 이런저런 특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그 달콤한 떡고물을 챙겨 먹으려고 가짜들까지 수없이 끼어들어서 우리 국민이 땀 흘려 일해 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빨아먹고 있는 저 황당하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5.18 유공자로 대표되는 기존의 사회적 특수계급 성격의 집단에 이어서 과거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책동을 했던 주사파 등 반국가적 극좌 세력까지 나서서 소위 민주화란 미명 아래 갈수록 반헌법적인 사회적 특수계급을 더 늘리려는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과거 국가 발전이나 국민적 풍요에 크게 기여한 우파 권위주의 정권 시절 순수한 자유민주주의의 민주화를 갈망한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김일성 왕조 추종이라든지 스탈린 모택동 추종 공산주의 지향의 소위 가짜 민주화를 희구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과연 얼마나 됐겠습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비정상적인 구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판단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소위 지식인이니 전문직인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지요. 헌법이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사회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주장은 그 무슨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비정상적인 기득권과 탐욕을 정당화하거나 완고하게 지키려는 궤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